행시 4회 1번 별표해 놓으시고 어려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1번 문제를 보면 반납 대여 일자가 있고요. 그 반납 예정 일자를 구하는데 반납 예정 일자는 대여 일자에다가 5를 더해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5를 더해서. 근데 그 반납 일자가 토요일이면 월요일로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요일이면 월요일로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weekda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방법이 월요일이 1인 유형을 쓰라 그랬으니까 weekday에서 일요일이 1번으로 나오는 건 1번. 그래서 111. 월요일이 1번이 나오는 건 방법 2를 쓰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뭔 얘기인지를 잘 몰라요. 이게 중첩 if 문제예요. 자, 여기 대여 일자가 8월 5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장비를 빌렸어요. 그럼 5일 있다 반납할 거예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요일이면 그냥 그날 반납하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이면 월요일로 가는 거예요. 일요일이면 월요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평일이냐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를 판단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반납 예정일을 구하면 는하시고 대여일자 더하기 5 한 게 반납 예정일이에요. 이게 반납 예정일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정일에서 뭐를 구해야 하냐면 요일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weekday를 넣어주시고 콤마 방법 2를 써서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세요. 6번이 나오더라도 얘는 지금 내가 반납일을 구해서 세서식이 날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weekday를 했는데 날짜가 나왔어요. 그럼 얘 보면 1, 2, 3, 4, 5, 6, 7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월요일, 여기 2번은 화요일, 3번은 수요일, 7번은 일요일, 6번은 뭐가 되냐면 토요일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때 반납 예정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납 예정일이 주말이면 월요일로 하고 아니면 그냥 그날로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판단하는 게 5보다 작거나 같아요를 먼저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true, false를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면 얘는 평일 날짜가 되잖아요. 평일 날짜가. 그러면 if 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중첩 if라고 했어요. 복사하고 여기다가 붙이는 복사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대여일자 더하기 5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평일이니까 그날 이제 반납을 하면 돼요. 그러면 아니면 이제 if 함수로 들어가서 추가해서 는 하시고 여기에다가 그날이 6이에요. 그럼 무슨 요일이 돼요? 토요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반납 예정일에다가 이게 5일 있다 반납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토요일이에요. 그럼 월요일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다 더하기 2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월요일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했고 토요일 했잖아요. 나머지가 뭐예요?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일요일은 반납 예정일에다가 더하기 얼마를 해야 돼요? 2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처음에 이 문제는 그냥 보면 여러분들이 뭔 얘기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일에 관련된 계산인데 근데 얘는 보세요. 어떻게 책에 나온 걸 보세요. if weekday에서 B3 더하기 5한 값에 2라는 걸 써서 얘는 먼저 6번을 먼저 했어요. 6번이 뭐예요? 토요일. 그래서 거기에다가 B3 더하기 7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그 위에다가 B3 더하기 5 더하기 2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도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B3 더하기 7을 하면 여러분이 더 뭔 소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에다가 B3 더하기
5 더하기 2 이렇게 써두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if에서 weekday에서 는 7이에요 하고 썼죠. 실은 뭐예요? 일요일이 되는 거잖아요. weekday에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B3 더하기 6을 했는데 그 위에다가 B3 더하기 5 더하기 1 이렇게 쓰시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문제 푼 거하고 정답하고 좀 방법이 틀려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평일에 관련된 걸 먼저 구해서 5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5일을 넣어주고 그 값이 6이에요. 그러면 7을 더해줬고 아니면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근데 정답에 나와 있는 거는 뭐를 먼저 했냐 그러면 똑같이 위크데이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서 대여 일자에다가 더하기 5를 한 날짜에 요일을 구하는데 2번으로 요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요일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뭐부터 했냐 그러면 그 값이 6이에요를 먼저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6인 거는 무슨 요일? 토요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나오면 우리는 반납 예정일을 if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반납일이 대여일자 더하기 5인데 이게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하기 2를 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이름 상자에 if 함수 넣어주시고 붙인 다음에 이제 일요일인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여일자에다 더하기 5일인데 이게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하기 2를 넣어줘서 월요일날 반납하란 말이에요. 아니면 뭐가 돼? 대여일자에다가 그냥 5를 넣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나온 대로 하면 이제 이렇게 푼 거고요.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먼저 판단한 거예요. 답이 여러 개가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if 함수 문제가 나오면 먼저 풀지 마시고 제일 마지막에 푸세요. 되도록이면 if 함수 문제는. 그래서 얘는 대여일에 해당되는 요일을 먼저 구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여일자에 해당되는 값이 6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토요일이 되면 반납 예정일에다가 월요일로 가야 되니까 더하기 2를 하시는 거예요. 중첩 if니까 이번에는 if 함수 추가하시고 6을 7로 바꾸시고 7이라는 것은 일요일이 되잖아요. 일요일이니까 더하기 2를 하시고 나머지는 더하기 5로 해서 표시를 하시면 돼요. 끌 뻔했네 또. 클럽이 이렇게 있어요. 클럽이 있는데 클럽이 대전이면서 여기 포지션이 있어요. 포지션이 뭐가 됐냐 그러면 수비수인 선수들의 평점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count if s와 average if s 중 알맞은 걸 쓰라면 당연히 우리는 뭘 써야 돼? average if s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평균은 수점이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한 자리 표시니까 우리 라운드 써야 되겠죠. 한 자리 표시니까 1 쓰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average if s가 나오면 첫 번째 인수가 뭐예요? 계산할 범위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average if하고 round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average if s 요거 가끔 s를 안 고르고 average if를 고르고서 왜 답이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그러면 계산할 범위를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가 클럽 중에서 대전, 두 번째 조건은 포지션 범위 잡으시고 포지션 중에서 누구? 수비수에서 평점에 대한 평균이 7.16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소수점 한 자리로 표시하세요. 어떻게? 반올림하여 라운드 들어가서 1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풀고 나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작업하는 형태가 뭐를 써야 되냐? 에버러지 if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라운드를 쓰시는데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예요? 에버러지 if가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I3에서 I10이 계산할 범위가 먼저 나오는 게 에버러지 if S예요. 자, 그러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라지와 스몰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3번 문제에서는 뭐 우리가 공부를 했긴 했었지만 라지라는 함수와 스몰이라는 함수의 의미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범위를 놓주고 번째를 지정하면 얘는 몇 번째 작은 수를 구하는 게 스몰이에요. 라지는 똑같아요. 범위와 번째를 놓주면 라지는 첫 번째, 몇 번째 큰 수를 구하는 거예요. 큰 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맥시멈 그럼 뭐예요? 제일 큰 수죠. 그 의미가 뭐예요? 첫 번째 큰 수.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큰 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맥시멈으로 못 구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라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문제에서는 납품 총액이라는 게 있는데 납품 총액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납품 총액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을 하시는데 여기 최대값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맥시멈 빼기 미니멈으로 푸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함수가 라지 스몰이잖아요. 그럼 라지 스몰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라지를 쓰게 되면 최대값이라는 건 뭐예요? 범위에서 첫 번째 큰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빼기 하시고 스몰에 의해서 첫 번째 작은 값을 구하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얘도 틀리라고 나온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라지 스몰이라는 의미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게 3번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라지 빼기 스몰이라는 작업을 라지를 구하고 빼기 스몰을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4번 문제에서는 한 사람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을 정수로 만들어서 추주함수를 쓰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에버러지에 의해서 한 사람의 평균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추주함수를 쓰기 위해서 선택번호가 1, 2, 3, 4니까 얘를 소수점을 잘라버리는 작업을 하는데 작은 정수를 사용하는 인티저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인수가 하나니까 그냥 가로 닫고 엔터. 왜 자꾸 점을 찍어? 그러면 얘가 소수점이 잘라지는 역할, 얘가 양수니까 소수점 잘라주는 역할을 되고요. 여기에서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마법사 들어가면 1일 때 D, 2일 때 C, 3일 때 B, 4일 때 A라고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넣어주시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4번 문제는 그냥 작업을 하시는 형태가 에버러지를 먼저 처리하시고 그러면 한 사람의 이제 평균값이 나오겠죠. 이 평균값에 소수점을 잘라버리는 것을 인티저를 사용한 거예요. 작은 정수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추주함수에 따라 번호에 따라 해야 날짜와 종목을 표시하는 거는 수험 번호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앞에서 4개는 이게 시험 보는 날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일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워드를 본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을 보면 여기 1014잖아요. 10월 14일에 시험 본다는 거예요. 여기 3이라는 건 뭐예요? 커말 2급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만들란 말이에요. 여기 요걸 가지고. 그러면 요 앞에서
4개를 뽑는 작업을 하니까 레프트를 써서 문자열에서 4개를 뽑을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의 응시하는 날짜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and 다음표 안에 하이픈을 연결해서 날짜 하이픈하고 이제 옆에다 종목을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vlookup이라는 함수가 주가 되면서 문자열 결합 작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수원 번호에서 5번째에서 하나를 뽑아서 여기서 찾아서 여기 있는 거를 뽑는 vlookup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찾아서 여기서 뽑으니까 얘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그러면 열에서 찾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번째 열에서 뽑을 거예요. 근데 여기 번호를 보니까 1, 2,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숫자가 오름차순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방법을 뭐를 써요? 1. 근데 얘는 구간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0도 답이에요. 0도 답이고 1도 답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 책의 정답에는 false가 나와 있어요. 그 false 밑에다가 0 하고 써놓으세요. 0이 false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쓰겠다는 거예요. 그 수식의 2의 5번의 끝에 보세요. 5번 끝에 보면 false라고 돼 있잖아요. 117쪽 맨 밑에 보면 false라고 돼 있죠. 5번 문제 정답에 그 false 대신에 0을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제가 왜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저 먼저 and에 의해서 mi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마법사 들어가서 수원 번호에서 5번째에서 하나를 뽑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뽑을 번호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요 종목을 가져오면 돼요. 여기서 기억할 게 뭐라 그랬어요? 레프트 라이트에서 미드로 뽑히면 뭐라 그랬어요? 문자예요. 문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한번 다시 작업을 해볼게요. 자, 미드에 의해서 수원 번호에서 5번째에서 하나를 뽑았으면 얘가 문자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는 2라면 true, false 중에 뭐가 나올까요? 하나는 문자고 하나는 숫자잖아요. false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문자 1이야 하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얘가 true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값을 이제 이 값을 이용해서 여기서 찾을 거잖아요. 여기 1이니까 여기 1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는하고 이렇게 하면 빼기를 했네요. 는하고 얘를 찍으면 true가 나올까요? false가 나올까요? false가 나와요. 여기는 문자 1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숫자 1이에요. false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vlookup을 바로 들어가서 찾으려는 값이 나오면 다 못 찾겠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얘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문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얘를 숫자로 바꾸는 방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곱하기 1이에요. 정답에는 mid 함수에다 곱하기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밑줄 치시고 문자화된 숫자를 숫자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이 문제는 절대 못 풀어요. 그럼 이렇게 엔터를 해서 처리하면 아무런 변화는 없지만 곱하기 1을 했으니까 요 뒤에 붙어 있는 1, 2, 3이 문자화된 숫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vlookup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그 범위에서 2열에서 뽑을 거야. 나는 방법을 0을 쓸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false를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에는 지금 false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false라고 쓰지 말고 0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word라는 게 뽑혀 나오고 이 내용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게 문자화된 숫자를 숫자로 바꾸는 개념이 없으면 이 문제는 못 풀어요. 그러니까 먼저 레프트에 의해서 왼쪽에서 4개를 뽑아서
응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드에 의해서 다섯 번째에서 하나를 뽑는데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V룩업 작업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가 있어요. value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문자화된 숫자를 value를 하면 얘가 숫자로 변경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에서 value라는 함수를 쓰세요. 그러면 아예 문제를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 곱하기 2를 안 하고 계속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라는 거